YTN은 오늘부터 이틀 동안 우리 군이 사용하고 있는 리튬 전지의 위험성을 집중 보도합니다. 취재 결과 지난해 군대 내 군용 리튬 전지 보관 창고에서 폭발로 인한 화재가 잇따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창고 화재는 모두 비가 내리는 중이거나 비가 내린 직후에 발생해서 습기로 인한 리튬 전지 폭발 가능성이 제기됩니다. 먼저 고한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른 아침 비 내린 뒤 짙은 안개를 뚫고 검은 연기가 솟아오릅니다. 지난해 7월 28일 경기도 포천 군부대 창고 화재 영상입니다. 폭탄 터지는 듯 커다란 폭발음이 인근 마을까지 울립니다. 12월에는 세종시 육군 군수사령부 종합보급창 대형 창고에서도 불이 났습니다. 8월에는 대전에 있는 군수지원단 창고에서, 10월에는 포항에 있는 해병대 창고에서 폭발로 인한 불이 났습니다. 창고 4곳에는 모두 새 군용 리튬 1차 전지나 폐전지가 보관 중이었습니다. 공통점은 또 있습니다. 화재 당시 모두 비가 내렸거나 비가 온 직후였습니다. 비 내린 날 군용전지 보관 창고가 폭발한 이유는 뭘까? 취재진이 입수한 대전 군수지원단 창고 화재 조사 보고서에 단서가 있습니다. 불은 폐 리튬 전지에서 시작됐고 창고는 빗물 유입이 가능한 구조라고 나와 있습니다. 금속성 물질의 물과 접촉, 그래서 리튬이 그때 내렸던 빗물이랑 발열 반응을 해가지고 발생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군용 리튬 1차 전지는 민간에서 쓰는 일반 전지와는 다릅니다. 국방기술품질원 보고서를 보면 충전이 안 되는 1차 전지의 특성은 같지만 군사작전에 쓸 수 있도록 출력 전압이 일정하고 에너지 밀도가 높아 수명이 깁니다. 안정성은 떨어집니다. 사용하면 할수록 가스가 생성돼 내부 압력이 높아져 부풀어 오르면서 폭발 위험이 생긴다고 경고합니다. 군용 리튬 1차 전지는 그 자체로 위험하지만 리튬의 특성상 습기도 조심해야 합니다. 이게 물에 닿으면 폭발을 해버려요. 일반 휴대전화나 이런 데는 쓸 수가 없어요. 훈련받은 그 군인들이 관리하는 그런 전자 무기에만 썼었어요. 제한적으로. 관리를 잘해야 되는 거예요. 물이 안 들어가게. 군용 리튬 1차 전지가 자체 폭발하거나 충격으로 깨져 리튬이 외부로 노출됐고 이후 빗물과 반응해 화재가 발생했을 가능성이 현재로서는 가장 커 보입니다. YTN 고한석입니다. 독일 수도 베를린의 지하철에서 한국 유학생 부부가 현지인들에게 인종차별과 성희롱을 당했습니다. 이와 비슷한 피해 사례가 잇따르면서 교민과 유학생의 불안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교준 기자의 보도입니다. 독일 현지 시각 26일 새벽 베를린에서 지하철을 타고 귀가하던 30대 유학생 부부가 느닷없이 봉변을 당했습니다. 같은 칸에 탄 청년 5명이 이들 부부를 향해 코로나라고 놀려대며 시비를 걸었습니다. 저희 만난 순간부터 이제 해피 코로나, 코로나 파티, 코로나 데이 이러면서 이제 여러 차례 이제 코로나에 대한 언급으로 말을 좀 건넸고요. 유학생 부부가 인종차별이라고 강하게 항의하자 한 백인은 성희롱 발언까지 서슴지 않았습니다. 아내한테 너 결혼했냐, 더 섹시하다, 혀를 낼름거리면서 키스하고 약간 성적으로 좀 모멸감을 줄 수 있는 좀 행위들을 묘사를 했어요. 현지인 청년들과 실랑이가 벌어지면서 아내 김 씨는 팔과 손목 등을 다쳤고 급기야 복통을 일으키며 쓰러졌습니다. 하지만 현장에 출동한 독일 경찰은 이들 부부를 되레 훈계했고 우리 대사관의 공식 항의를 받은 뒤에야 뒤늦게 독일인 남녀를 입건했습니다. 인종차별주의적인 그런 요소가 있다고 저희가 보고 경찰에 강력히 항의를 했고요. 경찰이 이 사건을 정식 사건으로 접수하게끔 저희가 그렇게 조치를 했습니다. 독일 한인 사이트에는 유사한 인종차별 피해 경험담이 잇따라 올라오고 있습니다. 한 교민은 지난 2월 중순 저녁 10시쯤 비스바덴으로 돌아가는 열차 안에서 20대 독일 여성에게 인종차별적 모욕을 당했습니다. 박쥐 좀 먹지 마. 너가 박쥐 먹는 바람에 독일에 코로나 바이러스가 퍼지고 있잖아.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독일 경찰의 소극적 대응 속에서 아시아계를 향한 욕설과 폭행 등 인종차별 피해 사례는 줄어들지 않고 있습니다. YTN 이교준입니다. 최근에 스페인과 영국 등 유럽에서는 코로나19와 연관성이 있는 것으로 의심되는 어린이 괴질 중환자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가와사키 병과 독성 쇼크 증후군 증세와도 비슷한 정체불명의 질환으로
환자 일부는 상태가 위중한 상태입니다. 보도에 김상우 기자입니다. 코로나19의 확산이 꺾이면서 부모 동행을 조건으로 14살 이하 어린이들의 제한적 외출이 허용된 스페인. 거의 한 달 반 만에 공세가 풀려 외출의 자유를 만끽했지만 당국이 새로 내린 또 다른 주의보로 바짝 긴장하고 있습니다. 건강에 별 문제가 없던 어린이들이 희귀한 전신 염증 증상을 보이며 입원하거나 숨지는 사례가 늘고 있다며 괴질 주의를 당부했기 때문입니다. 코로나 감염증과 관련성이 의심될 뿐 아직 정체불명입니다. De momento, lo único que se sabe es que se han asociado en el tiempo con la epidemia de COVID-19, pero no está totalmente aclarado si tiene una relación causal o no. 정체불명의 어린이 중환자 괴질 사례는 최근 3주 사이에 스페인뿐 아니라 영국과 이탈리아에서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영국 당국은 10여 명의 어린이가 입원 치료를 받고 있고 일부는 자가 호흡이 불가능할 정도로 상태가 위중하다며 주의보를 내렸습니다. 환자들은 공통으로 발진과 호흡곤란 등의 증세가 나타나는 독성 쇼크 증후군과 과사기병과 비슷한 증세를 보였고 일부는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가와사키병은 18살 이하에서 심장 이상 등을 초래하는 급성 열성 질환입니다. We have become aware in the last few days of reports of severe illness in children, which might be a Kawasaki-like disease. So we're not sure at the moment. It's really too early to say whether there is a link. But what I should say is our advice to parents is that this sort of disease is very, very rare. 영국 등의 보건당국은 염증성 증세가 코로나19와 연관성이 있을 것으로 의심하면서도 또 다른 원인이 있을 가능성을 열어둔 채 괴질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YTN 김상호입니다. 불과 2분의 짧은 시간이 환자 생명을 건졌습니다. 장기 이송팀의 긴급 요청을 받은 KTX 열차가 출발을 늦추면서 골든타임 안에 심장이 전달돼 이식 수술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이기정 기자입니다. 말기 심부전증으로 고통을 받다가 지난달 4일 심장 이식 수술을 받은 허모 씨. 온몸에 달려있던 전기장치를 떼어내고 가벼운 운동도 할 수 있게 건강을 회복했습니다. 의료진 분들께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고 그다음에 기증자분들께 감사드리고 앞으로 그냥 최선을 다해 열심히 살겠습니다. 그게 제가 할 수 있는 보답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과정은 긴박했습니다. 장기를 기증받은 광주에서 인천 길병원까지 심장을 이송하는 데 허용된 골든타임은 단 4시간. 강풍으로 헬기가 뜨지 못하는 상황 속에서 밤 8시 30분에 장기 적출을 하고 밤 9시 KTX를 타야 했지만 시간이 지체된 겁니다. 코로나19로 배차 간격이 길어져 1시간 반 뒤인 다음 열차를 이용하게 되면 산소 공급이 중단된 심장은 손상됩니다. 광주 송정역 측은 의료진의 긴급 요청을 받고 KTX 출발을 2분 늦췄습니다. 위급 상황에서 소중한 생명을 구하는 게 무엇보다 최우선이라 생각했고요. 고객분들의 따뜻한 마음의 배려가 있었기에 저는 가능했다고 생각합니다. 수술복을 입은 채 KTX에 탑승한 긴급수송팀은 지금도 가슴을 쓸어내립니다. 일단은 기차를 타기 전까지는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빨리 가야겠다는 생각만 했었고요. 기차 타고 나서 이제 안도, 그다음에 이제 기차를 타고 나니까 그때 밀려오는 피로. 초조하게 기다리던 병원 측도 2시간 40분 만에 건강한 심장을 전달받아 성공적으로 이식 수술을 마쳤습니다. 열린 마음이 모여서 심장 수술을 하게 되어 수술한 저 역시 감동을 받은 또 결과도 좋아진 그런 수술을 할 수 있겠습니다. 장기 기증자의 헌신, 코레일과 KTX 승객들의 배려, 그리고 의료진의 정성이 어우러져 생명을 되찾은 허 씨는 모든 분께 감사하다는 마음뿐입니다. YTN 이기정입니다. 오늘 낮 지리산 천왕봉에서 산악사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헬기가 추락했습니다. 네, 이 사고로 구조대원들은 크게 다치지 않았지만 헬기 밑에 있던 보호자와 환자 등 2명이 중상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박종혁 기자. 네, 경남 취재본부입니다. 네, 중상자들이 병원으로 이송됐다는 소식은 앞서 전해드렸는데요. 2명이 결국 목숨을 잃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번 소방 헬기 추락 사고로 2명이 결국 숨졌습니다. 숨진 분들은 65살 조모 씨와 61살 권모 씨로
이 소방 헬기로 구조하려던 환자와 보호자입니다. 지금 보시고 계신 영상이 YTN으로 시청자께서 찍으신 영상을 보내주신 영상인데요. 지금 보시면 이 구조대원이 헬기로 옮겨 타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 뒤에 이 밑에 부상자가 실려 있는 들것을 옮기려고 하는, 그러니까 헬기 위로 이 호이스트를 이용해서, 간이 기중기를 이용해서 옮기려고 하는 작업이 진행되고 있는데요. 석연치 않게 이 헬기에서, 이 밑에서 이 부상자가 실려 있는 들것이 올라오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점점 이 고도가 떨어지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요. 보통은 이 부상자를 헬기가 착륙할 수 없는 장소이기 때문에 지금 이곳이 천왕봉 인근 산악지역이어서 착륙할 수 없어서 간이 기중기로 부상자를 들것에 실어서 헬기로 옮기는 과정인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헬기가 이 고도가 점점 떨어지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밑에 보면 구조자가 있고요. 그러면서 지상으로 추락하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요. 헬기 블레이드, 그러니까 주 날개가 계속 헬기가 중심을 잃으면서 주 날개가 이 지상에, 땅에 부딪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지상에서 기다리고 있던 이 부상자와 또 부상자의 보호자가 이 헬기의 블레이드에 다쳐서 충격으로 숨진 것으로 지금 파악되고 있습니다. 헬기가 추락하면서 이 연기가 인근에 퍼졌고 파편들이 튀면서 헬기 등산을 하던 이 등산객들이 피하는 모습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사고 당시 헬기에는 지장 등 소방대원 5명이 타고 있었고, 아래에는 말씀드린 것처럼 환자 조 씨와 보호자 권 씨가 있었습니다. 이 헬기는 15m 상공에서 환자를 호이스트로, 그러니까 간이 기중기로 올리다가 이 지면으로 불시착했는데요. 지상에 대기하고 있던 환자의 보호자가 헬기의 주 날개에 부딪혔습니다. 다행히 헬기에 타고 있던 소방대원 5명 크게 다치진 않았다고 소방당국이 밝혔습니다. 추락 장소는 말씀드린 것처럼 지리산 천왕봉 인근으로 파악됩니다. 이 사고 헬기는 오전 11시 18분쯤 지리산 천왕봉 인근에서 환자가 발생했다는 신고를 받고 구조를 위해서 11시 28분에 출동했습니다. 이후 11시 50분쯤 현장에 도착했고 구조 작업을 벌이다가 불과 10여 분 만에 낮 12시 7분쯤 추락했습니다. 이 추락한 헬기에서 폭발은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사고가 난 헬기는 시콜스키 S76B 기종으로 전해졌는데요. 탑승 가능 인원은 모두 14명인 것으로 파악됩니다. 소방당국도 현장으로 구조들을 급파했습니다. 잠시 이 시청자께서 앞서 보여드린 영상을 다시 한번 보면서 사고 당시 헬기가 추락하는 사고 당시 상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보시면 헬기가 한 15m 상공에서, 지상에서 15m 상공에 떠 있는 화면이 보이시고요. 밑에 구조대원이 부상자를 들것에 옮겨서 이 헬기로 옮길 수 있는 갈고리에 실어서 연결을 해서, 장치를 연결해서 옮기려고 구조 작업을 시도하는 과정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헬기가 이 고도를 점점 조금씩 더 낮춰가면서, 이유를 알 수 없지만 고도가 떨어지면서 지상으로 부딪히는 과정이 지금 보여지고 있는 영상입니다. 지금 보시면 이 구조대원이 바깥 난간에 기대서 뭔가 이 작업이 제대로 되지 않은 듯 하는 것처럼 보이는데요. 시간이 계속 걸리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헬기의 고도는 점점 떨어지고 있고, 지금 보시는 것처럼 떨어지고 있고, 조금 뒤에 보시면 이 지상으로 추락하는 모습이 보입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 들것으로 부상자를 옮기는 과정에서 갑자기 중심을 잃고 헬기가 지상으로 추락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주 날개가 헬기 조종사가 지금 이제 중심을 잡으려고 해도 여의치 않고, 지금 보시는 것처럼 결국 지상으로 추락했고 주 날개가 땅으로 부딪혔습니다. 부딪히면서 이 파편들이 이 주위로 사방에 퍼지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밑에서 기다리던 부상자와 이 보호자 권 씨가 이 날개에 부딪혀서 이 심정지 상태가 왔고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끝내 숨졌습니다. 지금 이 사고 헬기 2013년에 이 서울 삼성동에서 헬기 추락 사고가 있었는데요. 당시 기장과 부기장이 숨진 그런 사고가 있었는데, 당시 헬기도 시콜스키사에서 만들었던 S76 기종입니다. 대신 이 인승이, 그러니까 탑승할 수 있는 인원이 작은 것으로 전해졌는데, 그 같은 기종은 아니지만 이 같은 기종급에 속하는 그런 헬기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자세한 소식은 확인이 되는 대로 다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경남 취재본부에서 YTN 박정혁입니다.